자, 21에서 25번 청각신경과 관련된 지문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자 녹음 장치에 녹음된 자신의 목소리를 스피커를 통해 들으며 어색하게 느껴진다. 그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소리가 무엇이며 어떤 과정을 통해 들리게 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되어 있죠. 아마 여러분들 이런 경험은 많이 있을 거예요. 자기 목소리가 멋있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녹음기를 통해서 들었을 때는 어라? 내 목소리 왜 이러지?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미리 얘기하자면 이 말을 할 때, 이제 발화자가 말을 할 때, 이제 스피커 녹음기라고 하겠습니다. 녹음기 스피커 녹음을 할 때는 그냥 공기 진동을 통해서만 전달이 되죠. 그런데 내가 말을 할 때 내가 들어요. 이럴 때는 공기 진동도 있지만 보통 이제 울림, 뼈를 통해 뼈와 또 살도 좀 있겠죠. 뼈와 살을 통해서 울리는 소리도 같이 들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녹음을 할 때는 이게 뼈를 통한 그 진동, 뼈를 통한 전달이 없기 때문에 순수 공기 진동만 있기 때문에 목소리가 달리 들리는 거죠. 자, 두 번째 단락이고요. 소리는 물체의 진동에 의해 발생하고 매질의 진동으로 전달되는 파동이다. 자, 소리에 대한 개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매질은 뭐냐면 그러니까 매개 전달 물질을 매개라고 해요. 자, 소리가 들린다는 것은 매질의 진동이 뇌에 도달하여 달팽이관 속 림프액을 진동시켜 선모가 흔들리고 이로 인해 발생한 전기 신호가 청각신경을 따라 뇌에 전달됨을 의미한다. 자, 이 부분은 소리 전달 과정이 되겠죠. 소리 전달 과정. 자, 이렇게 이제 용어들이 나오면 우리 친구들이 이제 눈이 돌아가기 시작하는데 어려워지기 시작하는데 그냥 차근차근 이제 번호만 매겨주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뇌의 도달, 두 번째 달팽이관 림프액 진동, 세 번째 선모 흔들림, 이로 인해 전기 신호 발생, 그리고 네 번째 청각신경 따라 뇌에 전달.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해도 될 것 같습니다. 바로 그 내용이 아래 그림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때 소리가 뇌에 도달하는 방식으로는 외위와 중위를 거치는 공기 전도와 이를 걸치지 않는 골전도가 있다. 골전도가 이제 뼈를 통해서 전달되는 것을 의미하고 이렇게 이제 그림이 나와 있죠. 자, 공기 전도는 공기를 매질로 소리가 뇌에 전달되는 것을 의미한다. 자, 공기 전도에 대한 혹시 개념 여기 나와 있고요. 물체의 진동이 주변 공기를 진동시키면 귓바퀴가 이 진동을 모아 귀 속으로 보내고 그 결과 진동은 웨이도를 지나게 된다. 자, 그림상으로는 바로 이 웨이도가 이만큼 되어 있네요. 귓바퀴와 웨이도 등 진동이 지나가는 각 지점에서는 소리의 공명이 발생한다. 오호, 그러니까 이 웨이도에 뭐가 생긴다는 얘기입니까? 공명 발생한다는 얘기고, 공명이란 이제 또 개념이 나오죠. 공명 주파수에서 진폭이 커지는 현상을 말하는데 웨이도의 경우 공명 주파수는 성인 기준으로 2500에서 2700Hz다. 공명 주파수는 웨이도의 길이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웨이도의 길이가 성인보다 짧은 유아는 공명 주파수가 더 높다. 자, 그럼 이 말은 뭡니까? 바로 웨이도 이게 길면 이쪽 길이가 이게 길면 주파수가 낮고 이게 짧으면 주파수가 높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이러한 공명에 의해 증폭된 진동은 고막을 진동시키고 고막의 진동은 청석골에서 더욱 증폭되어 뇌에 전달된다. 자, 그래서 고막 진동, 여기선 또 진동되고 청석골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이 청석골에서 더 증폭된다. 이렇게 그림들이 있으면은 본문에 있는 내용들을 그림에다가 좀 적용시켜서 간단하게 메모를 해두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단락은 이제 그 소리의 전달 과정을 좀 세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자, 이에 반해 골전도는 자, 대조가 되겠죠? 네, 윗단락하고 이 단락의 어떤 그 단락 성격은 대조. 귀 주변 뼈를 매질로 소리가 뇌에 바로 전달되는 것이다. 자, 골전도에 대한 개념 나와 있죠. 대화할 때 들리는 자신의 목소리에는 성대에서 발생한 진동이 공기전도를 통해 전달된 소리와 골전도를 통해 전달된 소리가 함께 있다. 자, 아까 목소리가 다르게 들리는 이유가 뭘까? 바로 요겁니다.
자신의 목소리 중에서 20에서 1000Hz의 소리는 골전도로는 잘 전달이 되지만 외위와 중위에서 공명이 잘 일어나지 않아 공기 전도로는 잘 전달되지 않는다. 녹음된 자신의 목소리를 스피커를 통해 들으면 골전도를 통해 듣던 소리는 잘 들리지 않으므로 어색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바로 이 부분이 그 첫 번째 단락의 답이 되겠죠? 첫째 단락의 대답. 한편 외위와 중위 이상이 있는 사람도 골전도를 통해서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데 이를 이용한 보청기도 사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이어폰에도 골전도의 원리가 이용되고 있다. 이어폰 내부에는 일반적으로 내부 자기장을 형성하는 자석과 보이스 코일이 있다. 보이스 코일에 교류 전류를 가하면 내부 자기장에 의해 보이스 코일의 인력과 청력, 교대로 작용하여 보이스 코일에 진동이 발생한다. 자, 인력은 끌어들이는 거고 청력은 밀어버리는 거죠. 자, 여기에는 이제 이어폰의 어떤 구조, 작동 원리, 작동 구조, 이렇게 되어 있죠. 이때 전류의 방향이 바뀌는 주기를 짧게 할수록 주파수가 높아져. 자, 이런 것들은 다 조건이기 때문에 자, 체킹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저는 여기다가 조건 이렇게 적어놓고 넘어갈게요. 전류의 방향이 바뀌는 주기를 짧게 할수록 주파수가 높아져 높은 음의 소리가 난다. 또 전류를 세게 할수록 진폭이 커져 음량이 높아진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전류가 바뀌는 주기가 짧으면 소리가 높은 소리가 나고, 그 다음에 전류를 세게 하면 음량이 높아지고, 이렇게 되겠죠. 자, 일반적인 이어폰은 이러한 진동을 공기를 통해 전달하는데 골전도 이어폰은 귀 주변 뼈에 진동판을 밀착하여 진동을 내위로 직접 전달한다. 역시 여기 또 차이점, 일반적인 이어폰과 골전도 이어폰의 차이점이 되어 있어요. 자, 마지막 단락. 골전도 이어폰은 일반적인 이어폰과 달리 귀를 막지 않고 사용하기 때문에 다양한 장점이 있다. 우선 귀 내부가 습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고막을 직접 자극하지 않는다. 또 야외 활동 시 착용해도 주변 소리를 들을 수 있어 위험 상황에 잘 대처할 수 있다. 그러나 자, 끊어야 되겠죠. 접속사 나오면 끊고, 여기는 골전도 이어폰의 장점. 자, 그러나 골전도 이어폰을 사용해도 내이는 자극이 되므로 장기간 사용하면 청각신경이 손상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주의사항. 그러니까 일반 이어폰을 사용하든 골전도 이어폰을 사용하든 항상 내의 청각신경은 자극을 해야 돼요. 그렇죠? 전달 방법이 공기냐 아니면 뼈냐 이 차이만 있을 뿐이지 반드시 뇌에 있는 청각신경을 자극하고 청각신경이 있는 손모신경이 전기 신호를 발생해야지만 이렇게 뭐예요? 뇌로 전달이 되겠죠? 자, 21번 문제.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소리가 전달되는 두 가지 방식을 제시하고 이와 관련한 기술을 소개하고 있다. 맞는 것 같은데. 두 번째, 이어폰 기술의 과학적 원리를 살펴보고 앞으로 전개될 발전 방향 예측 없어요. 청각에 대한 두 가지 관점을 언급하고 이를 절충한 새로운 관점 없습니다. 골전도 현상이 일어나는 과정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서로 다른 견해 분석 없습니다. 청각에 이상이 생기는 사례를 소개하고 없죠. 답 1번이 되겠네요. 22번, 윗글을 읽고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주파수가 낮아지면 낮은 음의 소리가 난다. 그렇죠? 주파수가 높으면 높은 음의 소리가 난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게 조건. 고막의 진동은 청석골을 통과할 때 증폭된다. 아까 우리 그림에서 청석골을 지나갈 때 공명 형상에 의해서 증폭된다고 얘기를 했었고, 역시 그러니까 웨이도를 지나면서 공명대 증폭되고 청석골에서 더 증폭된다라고 정리를 해놨습니다. 웨이도의 길이가 짧을수록 주파수 높아지죠. 이어폰의 보이스 코일에 흐르는 전류가 세지며 음량 높아지죠. 20에서 1000Hz의 소리는 물체 진동에 의해서는 발생할 수 없다. 자, 이런 것들은 지문에서 확인해 보면은 20에서 1000Hz는 바로 여기 있죠. 골전도로 잘 전달이 된다. 자, 물체의 진동에서 발생할 수 없다가 아니라 발생하죠. 골전도니까. 그래서 뼈가 울리는 겁니다. 뼈가 진동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틀린 것은 5번이 되겠습니다.
23번. 윗글의 내용을 고려할 때 그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 이유 첫 번째 단락이 있었나요? 네. 우리가 라디오라네. 녹음기를 들었을 때 자신의 목소리가 이상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뭐냐 이런 얘기죠. 평소에 골전도로 전달되는 소리를 들을 기회가 적었으면, 아니죠. 평소에 많이 들어요. 우리가 자기가 얘기하는 건 다 골전도로 듣습니다. 스피커에서 나온 녹음된 목소리는 뇌를 거치지 않고 뇌에 전달되면, 뇌를 거치지 않으면 전달될 수가 없죠. 전자장치의 전기적 에너지로 인해 청각신경이 받는 자극의 크기 커졌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녹음된 소리를 들을 때에는 골전도로 전달되는 주파수 소리가 잘 들리지 않으면 이게 되겠고, 자신이 말할 때 듣는 목소리에는 녹음된 목소리와 달리 외의에서 공명이 일어나는 소리가 빠져 있으므로, 아니죠. 외의에서 공명이 일어나는 소리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아닌 것은 4번. 자, 2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난청이란 소리가 잘 들리지 않거나 전혀 들리지 않는 증상으로 외이도에서 뇌에 이르기까지 소리가 전달되는 과정 중 특정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발생한다. 자, 난청에 대한 개념. 자, 그중 전음성 난청은 외이와 중이에 문제가 있어 발생하는 증상으로, 이 경우 소리가 커지면 알아듣는 정도가 좋아질 수 있다. 자, 우리가 위 지문에서 외의와 중이는, 외의가 하는 역할은 이제 공명을 통해서 소리를 증폭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었고, 중이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외의와, 그러니까 전음성 난청, 즉 외의와 중이에 문제가 생겼다. 그럼 소리를 좀 크게 하면은 들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통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뭐라고? 잘 안 들려? 좀 크게 말해봐 라고 하시는 분들은 바로 외의와 중이에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고요. 이와 달리 감각신경성 난청은 달팽이관까지 소리가 잘 전달됐음에도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것으로 달팽이관의 청각세포나 청각자극을 뇌로 전달하는 청각신경 또는 중추신경계 이상 등으로 발생한다. 이 경우 소리가 커져도 그것을 알아듣는 정도가 좋아지지 않는다. 자, 그러면 여기를 또 정리하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외의와 중이는 괜찮아요. 즉, 뭐 외의를 지나면서 소리가 증폭되거나 뭐 이런 건 괜찮습니다. 자, 그런데 어디에? 청각세포, 청각신경, 중추신경계 이상입니다. 이 말은 뭘까요? 바로 전기신호로 바꾸는 거에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뇌에 전달이 안 되고, 그리고 전달하는 중추신경계에도 문제가 생기니까 뇌에 전달이 안 됩니다. 그래서 소리를 들을 수가 없다. 알아듣는 정도가 좋지 않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적절한 거 고르기네요. 자, 1번. 골전도 이어폰은 장시간 사용해도 감각신경성 난청을 유발하지 않겠군. 틀렸죠? 자, 맨 마지막 단락에 뭐라고 되어 있었어요? 골전도 이어폰을 사용해도 주의사항이 있었습니다. 한번 그냥 지문 보면은 뇌에는 자극이 되므로 장시간 사용하면 청각신경이 손상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1번 아니고 2번. 청각신경의 이상으로 인한 난청이 있는 사람의 경우 이어폰의 음량을 높이면 잘 들을 수 아니죠. 청각신경계는 바로 이 부분에 나와 있고, 소리를 높인다 하더라도 알아듣는 정도가 좋아지지 않는다. 세 번째, 자신이 말하는 목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는 사람은 감각신경성 난청 증상이 있다고 볼 수 있겠군. 그렇죠. 자신의 목소리가 안 들린다, 즉 골전도가 안 들린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말은 보니 외의와 중이에는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외의와 중이는 괜찮은데 골전도가 안 들린다? 아, 그러면 감각신경성 난청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3번이 맞는 얘기가 되겠고, 4번. 고막의 이상으로 난청이 있는 경우 골전도의 원리를 이용한 보청기는 사용해도 효과가 있죠. 예. 고막 때문에, 자, 고막에서 하는 역할, 진동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진동을 받아들인다고 이 지문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즉, 고막의 이상이 생겼다는 것은 이제 외의와 중이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청각세포 또는 뭐 청각신경 이쪽은 괜찮은 거니까, 이럴 때는 골전도를 이용해서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5번째, 전음성 난청이 있는 사람은 골전도 이어폰의 소리는 들을 수 없지만, 들을 수 있죠. 뭐 4번하고 5번하고 같은 내용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적절한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5번 문제고요. 포인트, 기억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기억이 어딨나. 다른 색깔로 좀 표시를 했어야 되는데 화면으로 보면 잘 안 보여요. 여기에 기억, 그 이어폰이었군요. 기억은 일반적 이어폰, 니은은 골전도 이어폰. 자, 그러면 기억은 일반 이어폰이고 니은은 골전도 이어폰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 자, 기억은 교류 전류를 진동으로 바꾸고 공기를 통해 그 진동을 뇌에 전달 맞고, 니은은 진동판을 통해 뼈에 진동을 발생시켜 소리를 뇌로 전달 맞고, 기억은 니은과 달리 선모의 흔들림을 유발하여 전기 신호를 발생시킨다. 자, 이건 둘 다죠. 그렇죠? 선모의 흔들림이 유발하면 전기 신호가 생기고 이게 뇌로 전달돼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뭐 공기 진동이든 골전도든 똑같아요. 3번이 틀렸고, 니은은 기억과 달리 야외 활동 시 사용해도 주변 소리를 들을 수 있어 위험상을 잘 대처할 수 있다. 그렇고요. 기억과 니은은 모두 내부 자기장과 교류 전류로 인해 인력과 청력이 발생한다. 좋습니다. 그 이어폰의 원리, 청력을 이용해서 이제 진동을 만든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청각과 관련된 지문 설명 마치도록 합니다.